이든 헤이즈는 고고학자였다. 3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를 해독하는 데 비범한 재능을 보이며 학계에서 이름을 알렸다. 그의 논문은 정교했고 현장에서의 그의 직관은 놀라웠다. 그의 삶은 오직 연구와 탐사에 바쳐졌다. 박물관에 먼지 쌓인 서구와 뜨거운 사막의 발굴 현장을 오가며 그는 인류의 과거를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오래된 지도와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인 고문서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고 그의 평온한 일상은 외부 세계의 혼돈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이든은 이집트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새로운 유적지를 발굴하고 있었다. 고대 벽화의 일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던 그의 무정이가 요란하게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수의 다급한 목소리는 그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헤이즈 박사님, 영국에서 전화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든의 손에 들려있던 붓이 툭 하고 떨어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멈춘 듯했다. 아서 헤이즈는 이든의 할아버지이자 그의 멘토였으며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아서는 괴짜 역사학자이자 신비주의자였다. 그는 오래된 전설과 잊혀진 역사에 집착했고 종종 기이한 이론들을 내세워 학계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아서는 이든의 재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그에게 고고학의 매력을 일깨워준 사람이었다. 아서는 이든에게 고문서 해독법을 가르쳤고 고대 유물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직관을 길러주었다. 이든에게 아서는 단순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든의 뿌리였고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였다. 며칠 후 이든은 런던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의 마음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아서는 죽기 전 이든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낡은 양피지에 손으로 직접 쓴 편지는 일반적인 부고와는 달랐다. 아서의 서체는 평소보다 더욱 떨렸고 문장들은 암시적이고 모호했다. 나의 사랑하는 손자 이든에게 이제 내가 떠날 때가 왔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마지막 임무를 남긴다. 진실은 우리의 뿌리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나의 무덤 아래 너는 비로소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헤이즈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존재다. 오직 너만이 이 비밀을 지키고 우리 가문의 오랜 짐을 덜어낼 수 있다. 모든 것은 나의 무덤 아래에 있다. 이든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나의 무덤 아래. 이 문구는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서는 죽음까지도 하나의 수수께끼로 만든 듯했다. 그는 항상 그랬다.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숨겨진 진실을 쫓았다. 이든은 고향인 올드 헤이븐 마을로 돌아왔다. 런던에서 기차로 몇 시간 떨어진 이 작은 마을은 시간조차 비켜간 듯 고요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낡은 집들과 구불구불한 좁은 길들은 수세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든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묘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아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들은 입을 다물거나 불안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든은 이들의 태도에서 평범치 않은 무언가를 감지했다. 아서의 집은 마을 외곽, 숲과 접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수십 년 된 덩굴이 집벽을 타고 올라가 있었고 낡은 창문은 오래된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책과 양피지 냄새가 섞인 독특한 향이 코를 찔렀다. 아서의 서재는 그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의 숨결을 담고 있었다. 책들이 쌓인 선반,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그려진 지도들, 그리고 먼지 쌓인 유물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이든은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고학자의 꿈을 키웠다. 집을 둘러보던 이든의 눈에 익숙한 물건들이 들어왔다.
아서가 늘 쓰던 돋보기, 반쯤 열린 필사본, 그리고 책상 한가운데 놓인 낡은 나침반. 나침반은 특이하게도 북쪽을 가리키지 않고 집의 지하 공간을 가리키는 듯했다. 이든은 나침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어린 시절 아서가 지하 공간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절대 내려가지 마라. 이든 그곳에는 헤이즈 가문의 오랜 짐이 잠들어 있다. 이든은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재 바닥 한 구석에는 낡은 나무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든은 손을 뻗어 문을 만졌다. 차가운 나무의 질감이 손끝에 닿았다. 그는 문을 열려 했지만 굳게 잠겨 있었다. 아서는 항상 모든 것을 비밀에 붙였다. 마을 사람들의 이상한 소문도 이든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어떤 이는 아서가 죽기 몇 년 전부터 밤마다 묘지 주변을 배회했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아서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혼잣말을 했다고 속삭였다. 그들은 아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든은 알았다. 아서가 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었고 그 집착은 분명 이든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었다. 그날 밤 이든은 아서의 서재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묘지 아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을 들었다. 그 속삭임은 마치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자아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다. 창밖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숲속에서는 바람 소리만이 을신연스럽게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아서의 장례식이 열렸다. 올드 헤이븐의 주민들이 대부분 참석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경건함보다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든은 묘비 앞에서 굳건히 서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그의 얼굴에는 빗물과 함께 슬픔이 흘러내렸다. 아서의 관이 땅속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흙이 관 위에 떨어지는 소리는 이든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이든은 묘비에 새겨진 글씨를 읽었다. 아서 헤이즈 1904하봉 2024 진실을 줬던 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상한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것들이 어떤 전통적인 묘비석 문양도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들은 마치 고대 문명의 암호 같았다. 아서의 편지에서 언급된 미밀과 관련이 있을 것이 분명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묘지를 떠났다. 이든은 마지막까지 묘비 옆에 남아 있었다. 빗물에 젖은 묘비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이든은 손가락으로 묘비에 새겨진 기호들을 따라 그렸다. 그것들은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듯했다. 그리고 그 기호들은 아서의 편지에서 보았던 몇몇 단어들과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든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삽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아서의 마지막 부탁을 이행해야 했다. 그는 고고학자로서의 본능과 손자로서의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 그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비밀, 이든은 그것을 풀어야만 했다. 장례식장에 음울한 분위기가 걷히고 마지막 조문객의 발자국 소리가 묘지길에서 희미해질 때까지 이든 헤이즈는 아서 할아버지의 묘비 옆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빗물은 그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차가운 공기는 그의 폐 속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모든 감각은 묘비에 새겨진 기이한 상징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상징들은 평범한 장식 문양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마치 오래된 수수께끼의 조각처럼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이든은 할아버지의 편지에서 언급된 나의 무덤 아래라는 문구를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묘비에 새겨진 상징들이 마치 이정표처럼 특정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고고학자로서의 직관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삽의 차가운 금속성 감촉을 느꼈다. 어두워지기 시작한 하늘 아래 이든은 삽을 단단히 쥐었다. 그는 묘비 바로 옆 상징들이 가리키는 지점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다. 흙은 축축하고 무거웠다. 삼날이 땅속 깊이 파고들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났다. 이든은 평소의 발굴 작업처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흙의 종류와 깊이를 살피며 자신이 할아버지의 의도를 정확히 따라가고 있다고 믿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손은 물집이 잡히고 어깨는 쑤셨다. 어둠이 완전히 깔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때였다. 삼날이 묵직한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쿵, 이든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숨을 들이쉬고 흙을 더욱 빠르게 걷어냈다. 점점 더 넓은 면적이 드러나자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다. 흙 아래에는 거대한 금속문이 묻혀 있었다. 문은 낡았지만 견고해 보였고 표면은 녹이 슬어 짙은 갈색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한 형상들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그 형상들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뒤틀린 팔다리, 길고 날카로운 손톱, 비늘로 덮인 몸체, 그리고 수많은 눈을 가진 기괴한 생물들이 서로 얽혀 있었다. 마치 고대 악마를 묘사한 듯한 형상들은 이든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유물과 고대 예술품을 접했지만 이렇게 섬뜩하고 위협적인 조각은 처음이었다. 문 중앙에는 복잡한 잠금 장치가 있었다. 그것은 열쇠 구멍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이얼과 미스터리한 홈으로 이루어진 기계 장치였다. 이든은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편지 뒷면에는 작은 그림과 함께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잠금 장치를 푸는 방법임이 분명했다. 이든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잠금 장치를 살폈다.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단서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갔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정신은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다. 고고학자로서의 모든 지식과 직관을 총동원하여 그는 다이얼을 돌리고 홈에 손가락을 넣어 기호를 맞췄다. 클릭 작고 묵직한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잠금 장치가 풀렸다. 이든은 문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손에 닿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수세기 동안 봉인되어 있던 비밀이 이제 그의 손끝에서 열릴 참이었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요동쳤다. 두려움과 함께 어마어마한 호기심이 그를 압도했다. 그는 이 문 뒤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 헤이즈 가문의 오랜 짐이 무엇인지 그가 문을 천천히 열었다.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거대한 문이 안쪽으로 밀려났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곰팡이 냄새, 그리고 흙먼지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그의 코를 강하게 찔렀다. 그리고 그 순간 문 안쪽에서 섬뜩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끽! 그것은 인간의 비명이 아니었다. 금속이 긁히는 듯한 소리, 날카로운 발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뒤섞인 듯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소리였다. 마치 지옥의 심연에서 솟아오른 듯한 그 소리는 이든의 뼈 속까지 파고들었다.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머리카락이 쭈뼛섰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삽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흙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이든은 문 안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헤치고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만이 그를 삼킬 듯 기다리고 있었다. 그 섬뜩한 비명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는 살면서 이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 비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의 절규 같았고 동시에 그의 정신을 파고드는 듯한 불길한 기운을 내뿜었다. 이든은 문을 다시 닫으려 했지만 그의 몸은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차가운 식은땀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문을 열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섬뜩한 상상에 사로잡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할아버지의 편지 내용이 맴돌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헤이즈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존재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가 이 문을 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이든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손전등을 다시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고고학자로서의 본능과 진실을 향한 그의 열정은 공포를 이겨냈다. 그는 이 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야 했다. 이 모든 것은 헤이즈 가문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끔찍한 임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문 안쪽 어둠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다. 섬뜩한 비명은 잦아들었지만 그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든은 숨을 죽였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섬뜩한 비명 소리가 잦아들었지만 이든 헤이즈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그의 손전등 불빛은 거대한 금속문 안쪽의 칠흑 같은 어둠을 비추었다.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 했지만 고고학자로서의 강한 본능과 아서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에 담긴 무게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이 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박적인 충동을 느꼈다. 그의 의지는 공포를 압도했다. 손전등을 단단히 쥔 채 이든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었다. 낡은 금속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려났다. 문 안쪽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발 아래에는 차갑고 축축한 돌계단이 끝없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나선형 계단이었다. 계단 벽면은 곰팡이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오래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든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소리는 고요한 지하 공간에 울려 퍼지며 섬뜩한 메아리를 만들어냈다. 터벅, 터벅. 그는 발밑을 조심하며 한 계단 한 계단 신중하게 내려갔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는 공기 중에 희미하게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을 보았다. 먼지 속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그의 상상력은 극대화되었고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졌다. 얼마나 내려갔을까? 시간의 감각은 사라졌다. 계단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고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이든은 자신이 땅속 깊숙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때였다. 그의 발이 마침내 평평한 바닥에 닿았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발밑의 땅은 축축했고 공기는 더욱 차가웠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헤치고 나아가자 좁은 석조 복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복도 양쪽 벽은 거친 돌로 이루어져 있었고 천장은 낮았다. 습기가 가득한 공기 속에서 그의 입김이 하얗게 서렸다. 복도 벽에는 그가 문에서 보았던 것과 유사한 기이한 형상들이 부조로 새겨져 있었다. 이들은 손전등을 벽에 비추며 부조들을 자세히 살폈다. 부조들은 알 수 없는 의식을 묘사하고 있는 듯했다. 인간의 형상을 한 존재들이 기이한 자세로 춤을 추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물들에게 숭배하는 듯한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어떤 부제는 길고 구불구불한 촉수를 가진 생물들이 인간을 압도하는 듯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다. 그 생물들의 눈은 마치 살아있는 듯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들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존재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연구해온 어떤 문명에서도 이런 종류의 예술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 부조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들은 어떤 경고이거나 아니면 이 지하 공간의 목적을 설명하는 그림 언어일지도 몰랐다. 그는 부조들을 따라 복도를 걸어갔다. 복도의 끝에서 그의 손전등 불빛은 더욱 넓은 공간을 비췄다. 그것은 마치 고대의 지하 신전과도 같은 곳이었다. 거대한 기둥들이 천장을 받치고 있었고 중앙에는 제단처럼 보이는 커다란 돌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방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산한 기운은 이든의 피부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던 금지된 공간에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방의 벽면에도 복도와 마찬가지로 부조들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곳의 부조들은 더욱 크고 정교했으며 묘사된 내용 또한 섬뜩했다. 거대한 촉수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들을 휘감고 인간들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었다. 어떤 부제는 인간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었고 그 새의 발톱에는 인간의 해골이 매달려 있었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이 지하 공간에 숨겨진 비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었다. 이들은 조심스럽게 방 중앙의 돌 테이블로 다가갔다.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양피지 두루마리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손전등으로 테이블을 비췄다. 두루마리들은 오래된 나무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고 일부는 이미 시간이 흘러 바스러져 있었다. 이들은 조심스럽게 양피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고어로 쓰여 있었지만 그의 할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준 고대 언어 해독 능력으로 읽을 수 있었다. 양피지에는 알 수 없는 문자와 그림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것들이 어떤 고대 의식에 대한 기록임을 알아챘다. 봉인, 정화, 존재, 이든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비밀이 바로 이곳에, 이 양피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양피지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대부분은 고대 의식에 대한 기록이었지만 어떤 양피지에는 헤이즈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이든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헤이즈 가문이 평범한 역사가가 아니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수호자,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양피지들 사이에서 이든은 낡은 가죽 장정의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책은 다른 양피지들과 달리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했다. 책의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없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래된 기운은 이든의 손을 이끌었다. 그는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할아버지 아서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그것은 아서의 일기였다. 이든의 손이 떨렸다. 그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이제야 마주하게 되었다. 일기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글자들은 여전히 선명했다. 나는 이 기록을 나의 후손, 즉 이 헤이즈 가문의 진정한 계승자가 읽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지켜온 이 비밀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 이곳에 잠들어 있는 것은 단순한 고대 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한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의식 아래에서 그것은 수세기 동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깨어나려 한다. 이든은 일기를 읽는 동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할아버지가 그것이라고 지칭하는 존재. 그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왜 이곳에 헤이즈 가문의 묘지 아래에 봉인되어 있는 것일까? 일기는 계속 이어졌다.
아서는 헤이즈 가문이 수세기 동안 이 존재를 봉인하고 지켜온 수호자 가문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들은 평범한 역사학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고대 지식과 의식을 통해 이 존재가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봉인의 힘은 약해졌고 존재는 점차 깨어나기 시작했다. 일기 속에는 그 존재에 대한 섬뜩한 묘사들이 담겨 있었다. 형체가 없고 의식이 없는 듯 보이나 모든 것을 인지하는 존재. 인간의 정신을 파고들어 광기를 심는 존재.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고 사랑을 증오로 물들이는 존재. 이들은 자신이 문을 열었을 때 들었던 섬뜩한 비명소리를 떠올렸다. 그 소리는 이 존재의 각성을 알리는 절규였던 것이다. 아서는 일기 마지막 부분에 절박하게 기록했다. 나는 너무 늙었고 힘이 없다. 봉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존재는 나의 정신을 잠식하려 한다. 나는 버틸 수 없다. 이든 나의 유일한 희망. 너만이 이 헤이즈 가문의 오랜 짐을 덜어낼 수 있다. 너의 고고학적 지식과 너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모든 해답은 이곳에 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이든은 일기를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미쳐버린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존재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패배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노환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 존재의 영향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다. 이든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진실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이제 할아버지의 미완성된 임무를 이어받아야 했다. 올드 헤이븐 마을, 그리고 어쩌면 세상 전체를 이 고대 존재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했다. 이든 헤이즈는 나서 할아버지의 일기를 든 채 차가운 돌 테이블 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지하 공간의 습하고 퀴퀴한 공기가 그의 폐를 채웠지만 그는 그 어떤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낡은 양피지에 박혀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할아버지의 암호 같은 글귀들로 가득 찼다. 존재, 수호자 가문, 봉인, 이 단어들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단지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헤이즈 가문이 짊어져온 엄청난 비밀의 한가운데로 던져졌음을 깨달았다. 일기는 헤이즈 가문의 진정한 역사를 폭로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역사학자 가문이었지만 사실은 고대부터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수호자들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올드 헤이븐 마을 지하에 잠들어 있는 고대 존재를 감시하고 그것이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하는 것이었다. 일기에는 그 존재에 대한 섬뜩한 묘사가 계속 이어졌다. 그것은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간의 정신을 파고들어 광기와 혼란을 심는 능력, 즉 정신조작 능력을 지닌 존재였다. 사람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파고들어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점차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존재였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그것의 속삭임으로부터 세상을 지켜왔다. 그것은 형체가 없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영혼을 잠식한다. 봉인의 힘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고대 의식을 통해 그것을 다시 잠재웠다. 하지만 이제 나의 힘은 쇠약해졌고 봉인은 거의 무너졌다. 아서의 떨리는 필체는 그의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든은 자신이 문을 열었을 때 들었던 끔찍한 비명소리를 떠올렸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수세기 동안 갇혀있던 존재가 해방의 가능성을 느끼고 내지른 승리의 절규 같았다. 이든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그 비명은 그 존재가 깨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이다. 일기에는 아서가 이 존재의 영향력을 감지하기 시작했던 시점도 기록되어 있었다. 수년 전부터 올드 헤이븐 마을 사람들은 점차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평소보다 더 쉽게 분노했고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잦았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환각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서는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나 마을 사람들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존재의 미약한 영향 때문임을 깨달았다. 존재는 봉인의 틈새를 비집고 나와 마을 사람들의 정신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서는 일기에서 자신이 이 존재를 다시 봉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 기록했다. 그는 가문의 오래된 문헌들을 뒤지고 고대 의식을 연구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쉽지 않았다. 존재의 영향은 점점 더 강해졌고 아서의 정신력 또한 약해져 갔다. 밤마다 그것의 속삭임이 나의 꿈을 지배한다. 그것은 나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보여주고 나의 의지를 꺾으려 한다. 나는 버티기 힘들다. 아서의 기록은 그가 겪었던 극심한 고통을 짐작하게 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서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는 존재의 정신 조작이 너무나 강력해져 자신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노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의 영향으로 인한 쇠약과 정신적 소모 때문이었다. 어쩌면 그 섬뜩한 비명소리는 그 존재가 아서의 죽음을 예감하고 기뻐서 내지른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이든의 뇌리를 스쳤다. 이든, 나의 유일한 희망. 너만이 이 헤이즈 가문의 오랜 짐을 덜어낼 수 있다. 너의 고고학적 지식과 너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 일기 속에 봉인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그것은 곧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아서의 마지막 글은 간절함과 함께 이든에게 막대한 책임감을 부여했다. 이든은 일기를 덮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결심과 분노가 채웠다. 그는 할아버지가 겪었던 고통과 희생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존재를 영원히 봉인해야 했다. 이든은 방을 둘러보았다. 돌 테이블 위에는 양피지 두루마리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섬뜩한 부조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부조들은 단순히 고대 예술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존재에 대한 경고이자 봉인의 의식을 묘사한 것이었다. 이든은 손전등을 다시 켜고 일기와 양피지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단서들을 조합하여 봉인의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일기 속에는 봉인 의식에 필요한 몇 가지 고대 유물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것들은 올드 헤이븐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헤이즈 가문의 조상들이 대대로 숨겨왔던 것이었다. 시간의 모래시계, 잊혀진 왕의 인장, 달의 거울. 이든은 유물들의 이름과 함께 그것들이 숨겨진 장소에 대한 희미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그것들은 마을의 오래된 교회, 낡은 도서관, 그리고 어쩌면 숲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었다. 이든은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일기와 양피지들을 분석했다. 그의 고고학적 지식과 언어 해독 능력은 빛을 발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모든 정보들을 흡수하며 봉인의식의 전체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유물을 찾는 것을 넘어 고대 언어를 해독하고 천문학적 지식을 활용하며 심지어 영적인 요소까지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이었다.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존재는 이미 깨어나고 있었고 그 영향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욱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이든은 자신이 서두르지 않으면 올드 헤이븐 마을 전체가 광기에 휩싸일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밖으로 나가기 전 할아버지의 일기를 품속에 깊이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가이드이자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다시 계단을 올라 문 밖으로 나섰다. 묘지 위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지평선에서는 희미한 여명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든은 할아버지의 묘비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묘비는 여전히 그를 응시하는 듯 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맹세했다.
할아버지, 제가 해낼 겁니다. 반드시 그 존재를 다시 봉인할 겁니다. 그는 흙을 다시 덮고 금속문을 봉인했다. 그의 손에는 삽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고고학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수호자의 눈빛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헤이즐 가문의 수세기 동안의 짐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든 헤이즈는 차가운 지하 묘지에서 빠져나와 새벽에 올드 헤이븐 마을로 들어섰다. 그의 등 뒤에서는 묘지에 굳게 닫힌 금속문이 여전히 존재의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는 듯했다. 할아버지 아서의 일기장은 그의 품속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이제 그는 단순한 고고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헤이즐 가문의 오랜 짐을 짊어진 수호자였다. 그의 임무는 오직 하나. 그 고대 존재를 다시 봉인하여 세상의 파멸을 막는 것이었다. 마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두운 골목길은 고요했고 집들은 굳게 닫힌 눈처럼 침묵했다. 그러나 이든은 알았다. 이 평화로운 겉모습 아래에서 그 존재의 영향력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언급된 마을 사람들의 이상 행동들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악몽, 환각,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 그 모든 것이 존재의 정신 조작 능력 때문이었다. 이든은 서둘러 할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서재의 책상 위에는 아서가 남긴 지도와 필사본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든은 일기를 다시 펼치고 봉인 의식에 필요한 유물들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시간의 모래시계, 잊혀진 왕의 인장, 달의 거울. 이든은 이 유물들의 이름과 함께 그것들이 숨겨진 장소에 대한 암시를 발견했다. 시간의 모래시계는 흘러가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곳에 잠들어 있다. 지식의 보고 망자의 속삭임이 닿는 곳. 이든은 그곳이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도서관은 올드 헤이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였고 수많은 역사적 기록과 고문서들을 소장하고 있었다. 잊혀진 왕의 인장은 신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 침묵하는 자들이 영원히 잠든 곳에 있다. 옛 언약의 증표, 땅속 깊이 박힌 권능의 상징. 이든은 이곳이 마을의 오래된 교회임을 깨달았다. 교회 아래에는 마을의 설립자들이 잠들어 있는 작은 납골당이 있었다. 달의 거울은 밤의 여왕의 모습을 비추는 곳, 숲의 심장부, 생명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에 숨겨져 있다. 이것은 가장 모호한 단서였다. 이든은 마을을 둘러싼 깊은 숲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숲은 고대부터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곳이었다. 이든은 지도를 펼쳐들고 각 유물의 예상 위치를 표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시간이 없다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존재는 이미 깨어나고 있었고 그는 그 끔찍한 비명소리를 다시 듣고 싶지 않았다. 첫 번째 목표는 도서관이었다. 아침이 밝자마자 이든은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은 아담하고 고풍스러운 건물이었다. 그는 도서관 사서에게 와서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러 왔다고 둘러댔다. 사서는 아서를 잘 알고 있었고 이든에게 서재를 자유롭게 둘러보도록 허락했다. 이든은 아서의 일기에서 얻은 단서들을 조합하여 시간의 모래시계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오래된 서책들을 뒤지고 먼지 쌓인 캐비닛을 열었다. 도서관은 마치 미로 같았다.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그는 특정 시대를 다룬 역사서들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흘러가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곳. 이든은 역사서들이 시간을 기억하는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몇 시간의 수색 끝에 그는 도서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서재를 발견했다. 서재는 굳게 잠겨 있었지만 아서의 일기에 숨겨진 문을 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든은 퍼즐을 풀듯 문을 열었고 그 안으로 들어섰다. 비밀 서재는 일반 서재보다 훨씬 더 오래된 책들과 유물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작은 받침대 위에 고대의 모래시계가 놓여 있었다. 모래시계는 검은색 돌로 만들어졌고 그 표면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모래는 마치 살아있는 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든은 모래시계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차가운 돌의 질감이 그의 손에 닿았다. 모래시계를 든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수천 년의 시간의 흐름을 한순간에 본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했다. 두 번째 유물은 교회에 있었다. 이든은 도서관을 나와 곧장 마을의 오래된 교회로 향했다. 교회는 돌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이었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교회 안은 고요했고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신비로운 빛을 뿜어냈다. 이든은 일기에서 언급된 납골당을 찾았다. 납골당은 교회 지하실에 있었다. 어둡고 축축한 납골당에는 오래된 석관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잊혀진 왕의 인장, 신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 이든은 특정 석관, 즉 마을의 설립자이자 가장 오래된 왕의 석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납골당을 뒤지던 이든은 한 석관 앞에서 멈춰 섰다. 석관에는 헤이즈 가문의 문장과 함께 오래된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일기에 기록된 특정 기호들을 찾아 석관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석관의 표면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틈새가 있었다. 이든은 손가락으로 틈새를 더듬었다. 클릭 작은 소리와 함께 석관의 일부가 안쪽으로 밀려났다. 그 안에 낡은 인장이 놓여 있었다. 인장은 흑요석으로 만들어졌고 그 표면에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짐승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인장을 든 순간 이든은 자신의 손에 막대한 힘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고대의 왕이 내린 권능을 부여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이제 마지막 유물인 달의 거울만이 남았다. 이든은 해가 지기 시작하자 숲으로 향했다. 숲은 올드 헤이븐의 서쪽을 광활하게 뒤덮고 있었다. 빽빽한 나무들과 덤불들은 마치 살아있는 미로 같았다. 숲은 밤이 되자 더욱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뭇가지들은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바람 소리는 마치 속삭임처럼 들렸다. 이든은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숲의 심장부로 가는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특정 나무의 나이테와 달의 위치를 이용한 것이었다. 그는 나침반과 지도를 들고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의 주변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리고 짐승들이 움직이는 소리. 하지만 이든은 그것들이 단순한 숲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존재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의 정신을 흔들고 그를 공포에 빠뜨리려는 존재의 시도. 이든은 정신을 집중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헤이즈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존재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굳건히 했다. 그의 눈은 오직 목적만을 향했다. 숲속을 헤매던 이든은 마침내 숲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공터를 발견했다. 공터 중앙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돌무덤이 있었다. 이든은 돌무덤을 파헤쳤다. 그 안에서 그는 낡은 거울을 발견했다. 거울은 은으로 된 테두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표면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거울을 든 순간 이든은 자신의 눈앞에서 섬뜩한 환영을 보았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촉수들이 꿈틀거리고 인간들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었다. 존재가 그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듯했다. 이든은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려 거울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겨우 정신을 차리고 거울을 단단히 쥐었다. 그는 세 가지 유물을 모두 손에 넣었다. 시간의 모래시계, 잊혀진 왕의 인장, 달의 거울.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찼다. 이제 그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다시 지하 묘지로 돌아가 그 존재를 영원히 봉인해야 했다. 이든은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해는 이미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고 밤의 장막이 드리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이드는 그들의 집에서 나오는 미약한 불안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존재의 영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묘지로 향했다. 묘지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바람소리는 마치 존재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이드는 금속 문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3가지 유물이 들려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울려 퍼졌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문을 다시 열었다. 지하세계의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든 헤이즈는 3가지 유물, 시간의 모래시계, 잊혀진 왕의 인장, 그리고 달의 거울을 들고 지하묘지의 나선형 계단을 다시 내려섰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지만 심장은 긴장감으로 요동쳤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키는 듯한 공간에서 손전등 불빛만이 그의 유일한 길잡이였다. 공기 중에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섬뜩한 기운이 뒤섞여 있었다. 존재의 영역에 더 가까워질수록 그 기운은 더욱 짙어졌다. 복도 벽의 기이한 부조들은 어둠 속에서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다. 인간의 형상을 뒤틀고 있는 촉수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의 형상. 이드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이 지하 공간에 잠들어 있는 존재의 진정한 모습임을 이제는 알았다. 그의 할아버지 아서가 일기장에 기록한 존재의 설명들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형체가 없고 의식이 없는 듯 보이나 모든 것을 인지하는 존재. 인간의 정신을 파고들어 광기를 심는 존재. 마침내 이드는 넓은 지하 신전에 도착했다. 방 중앙의 돌 테이블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테이블 주위를 둘러싼 채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새겨진 돌기둥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봉인 의식을 위한 재단의 일부임이 분명했다. 그는 아서의 일기를 다시 펼치고 봉인 의식의 순서와 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다. 의식은 복잡하고 정교했으며 고대 언어의 주문과 특정 유물의 배치를 요구했다. 그가 의식을 준비하는 동안 지하 신전 전체에서 섬뜩한 기운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마치 존재가 이든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듯했다. 그는 희미한 속삭임을 들었다. 두려움, 절망, 포기해라. 그 속삭임은 그의 정신을 파고들어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을 자극했다. 그는 홀로 이 어둠 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집중했다. 그는 돌 테이블 위에 3가지 유물을 특정 순서대로 배치했다. 모래시계는 중앙에, 인장은 그 오른쪽에, 거울은 왼쪽에 놓았다. 유물들이 제자리에 놓이자 희미한 빛이 그것들에서 발산하기 시작했다. 모래시계의 검은 모래는 더욱 강하게 빛났고 인장의 흑요석은 붉은 기운을 띠었으며 거울에 검게 그을린 표면에는 희미한 형상들이 어른거렸다. 그 순간 지하 신전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르릉 쾅쾅 돌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굉음을 냈고 천장에서는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존재가 직접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형체들이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든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존재는 이든의 정신을 더욱 강하게 공격했다. 그의 눈앞에는 끔찍한 환상들이 펼쳐졌다. 그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아서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 올드 헤이븐 마을 전체가 광기에 휩싸여 파멸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는 모습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그의 귀에는 포기해라. 너는 약하다. 너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라는 존재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이드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 아서의 마지막 유언이 울려 퍼졌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헤이즈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존재다. 너의 고고학적 지식과 너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든은 자신의 의지를 굳건히 했다. 그는 이 환상들이 실체가 없는 존재의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아. 이든은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환상들은 여전히 그의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든은 아서의 일기에 기록된 고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힘을 얻었다. 고대 언어의 주문이 지하 신전에 울려 퍼지자 유물들이 더욱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모래시계의 모래는 격렬하게 회전했고 인장은 붉은 빛을 내뿜었으며 거울의 표면에서는 섬뜩한 형상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지는 듯했다. 주문이 계속될수록 지하 신전의 진동은 더욱 격렬해졌다. 존재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이든의 정신은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존재의 마지막 발악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어 피맛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의 정신은 더욱 강해졌다. 그때 지하 신전의 거대한 기둥 중 하나에서 쩍 하는 소리와 함께 균열이 생겼다.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고 이든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다. 존재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더욱 강력한 환상이 그의 정신을 덮쳤다. 이번에는 사라진 그의 부모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이든을 원망하는 듯했다. 네가 우리를 구하지 못했어. 너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 아니야, 이든은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오래전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모두 존재의 거짓말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용하려는 존재의 강요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주문을 더욱 크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지하신전 전체를 뒤흔드는 포효와 같았다. 마침내 마지막 주문이 끝났다. 동시에 세 가지 유물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이 최고조에 달했다. 빛은 하나로 합쳐져 지하 신전 중앙에 거대한 에너지의 기둥을 형성했다. 기둥은 어둠 속으로 치솟아 올라갔고 그 안에서 섬뜩한 비명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고통과 절규에 찬 비명이었다. 그 비명은 점차 약해지다가 이내 완전히 사라졌다. 에너지 기둥도 서서히 소멸했다. 지하 신전은 다시 고요해졌다. 진동도 멈췄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감돌았고 이든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유물들은 여전히 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벽의 부조들은 여전히 섬뜩했지만 더 이상 불길한 기운을 내뿜지 않았다. 이든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몸은 기진맥진했지만 그의 마음은 깊은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해냈다. 그는 그 존재를 다시 봉인한 것이다. 올드 헤이븐 마을, 그리고 어쩌면 세상 전체가 그 고대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서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봉인의 성공을 축하하는 메시지이자 이든에게 전하는 마지막 조언이었다. 나의 사랑하는 손자 이든에게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네가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나는 너를 믿었다. 너는 헤이즈 가문의 진정한 수호자다. 이제 너의 임무는 끝났다. 하지만 기억해라.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이 너무나 많다. 너는 이제 이 비밀의 무게를 알게 되었다. 이 지하 묘지는 영원히 봉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이 비밀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이든은 일기를 덮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과거의 고고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헤이즈 가문의 수호자였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이 비밀을 지키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해야 했다. 이드는 유물들을 조심스럽게 원래의 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는 지하 신전의 입구를 봉인하는 의식을 시작했다. 그는 고대 주문을 외우며 돌들을 제자리로 옮겼고 마침내 지하 신전의 입구는 완벽하게 봉인되었다. 이제 누구도 이곳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다시 계단을 올라 문 밖으로 나왔다. 묘지 위에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어둠은 완전히 걷혔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평화로웠다. 이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이든 헤이즈의 폐를 상쾌하게 채웠다. 묘지 위로 떠오르는 해는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에 새로운 빛을 드리웠다. 그는 나서 할아버지의 묘비 앞에 서서 굳게 봉인된 지하 묘지의 입구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이제 헤이즈 가문의 오랜 짐, 즉 고대 존재의 위협이 영원히 잠들어 있었다. 이드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었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한 고고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수호자였다. 이드는 할아버지의 일기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다. 이제 너의 임무는 끝났다. 하지만 기억해라.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이 너무나 많다. 너는 이제 이 비밀의 무게를 알게 되었다. 이 지하 묘지는 영원히 봉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이 비밀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할아버지의 글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향이자 앞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감이었다. 그는 올드헤이븐 마을에 남기로 결심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이제 이 고대 비밀을 지키고 다시는 그 존재가 세상에 나오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고 서재를 다시 꾸몄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연구실이 아니라 미래의 수호자를 위한 지식의 보고가 될 것이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모든 문헌과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관했다. 특히 아서의 일기장은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든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들은 더 이상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존재의 영향력이 사라지자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다. 밤마다 시달리던 악몽도 사라졌고 광기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점차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든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든은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든은 매일 밤 묘지를 방문했다. 그는 봉인된 지하 묘지 입구를 확인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이상 징후는 없는지 살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숙명임을 받아들였다. 고고학자로서의 지식과 수호자로서의 책임감은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는 고대 문헌들을 연구하며 봉인의 힘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고독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일상에 녹아들었다. 그는 마을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했다. 그의 지혜와 침착함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괴짜 할아버지의 손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올드헤이븐의 든든한 일원이자 조용히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였다. 어느 날 이든은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서가 죽기 몇 년 전 이든에게 보냈던 편지였다. 편지 속에는 아서의 마지막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이든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나는 평생을 이 헤이즈 가문의 비밀을 지키는 데 바쳤다. 그것은 고독하고 힘든 길이었다. 나는 때때로 이 짐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했다. 하지만 나는 너의 눈에서 나와 같은 빛을 보았다.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지키려는 너의 강한 의지를 보았다. 너만이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의 손자여, 네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너의 삶은 평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다. 나의 영혼은 항상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가장 큰 힘은 외부가 아닌 너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이든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희생과 사랑은 이든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이든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비밀을 지키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는 밤마다 묘지 위를 거닐며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비록 위험하고 고독한 길이지만 그는 자신이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헤이즈 가문의 마지막 수호자였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미스터리로 가득 찬 과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미와 책임감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었다.